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석입니다. 기말고사 독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좀 보다가 학교 출판문화원에 이런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이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재를 스캔해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판매를 해서 적발돼가지고 징계 처분이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징계 처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퇴학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맞춤 정보 있잖아요. 학교 이런 이제 학사 정보 시스템 이런 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렸다고, 영상을 보여줬다고 해가지고도 퇴학 조치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퇴학이겠죠. 그래요. 이건 왜 합니까? 판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응? 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캔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복사하는 것도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스캔도 뭐 복사와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복사하고 스캔해가지고 이걸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 교재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작권법에 무단 복제 및 뭐 배포하는 거 그런 거 처벌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굳이 그걸 해가지고 얼마를 벌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학생이 누군가가 또 이거를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출판 문화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뭐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재를 사고 말지 굳이. 그죠? 저도 교재를 삽니다. 사는 것도 있고 전자도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전자도서로 보고 또 없는 것들은 또 교재를 사요. 저도 교재 워크북까지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사고 또 이런 것도 취미야에서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고 이런 것들은 직접 사고 교재를 삽니다. 없는 것들 어쩔 수 없죠.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용하는데 또 오래 두고 이 전자도서가 대출을 받는 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놓고 보기가 힘들어서 좀 나름대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대여를 하면은 또 180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재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굳이? 그러니까 돈 그거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면은 뭔가 얻는 게 있고 배움이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이 있었을 때 가가지고 그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좀 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제가 이야기한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또는 그 학생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등록할 때 수업료를 내잖아요. 수업료 낼 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등록금하고 그리고 교재대금 뭐 학생예비 학보대금 발전 후원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등록금만 내면은 우리가 등록이 돼요. 나머지 교재대금하고 뭐 학생회비라든지 이런 거 나머지 것들은 내지 않아도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교재대금을 선택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게끔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교재 대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이 교재 대금이 한 학기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내외거든요. 10만 원 정도인데 뭐 이거 없어가지고 교육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기로는 다들 그 여유가 있으시고 뭔가 이제 학위를 이미 가졌는데 그 또 이제 하시는 분들 다 또 이렇게 이뤄놓고 다 이뤄놓으시고 이제 좀 공부 좀 뭐 하겠다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뭐 사업하는데 또 사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또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수업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재 대금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못 받을 정도의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 또 뭐 20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선택했다. 이런 분들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이런 거 스마트폰 보면은 뭐 최고 좋은 거 애플 막 14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런 거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재 대금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하려면은 교재 대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뭐 제 이야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교재를 무조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이런 뭐 불법 복제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있고, 물론 내가 중고 교재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왜 이제 중고 교재가 어쩔 수 없는 게 요즘에 보니까는 교재가 이렇게 갱신되는 그 주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중고 교재의 거래가 뭐 내용은 크게 바뀌는 거는 없지만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중고 교재는 중고 교재대로 뭐 있는 거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왜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전자도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대금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종이 교재로 받을 건지 아니면 전자도서로 받을 건지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저는 전자도서로 다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필요해요. 근데 뭐 지금 그 도서관이라든지 전자도서로 올라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학교 그 도서관에 가야 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죠. 가더라도 이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또 내가 이용을 못하고 또 전자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서도 대출을 받아도 이제 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내가 계속 이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텀이 또 길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낫죠. 내가 언제든지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교재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의무로 해가지고 반드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출판문화원의 입장에서도 교재 대금이 들어오니까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을 것이고 뭐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방식에서 달라져가지고 10만 원씩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재를 다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의 절반 이상의 교재를 구매하시니까 어차피 뭐 들어갈 돈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그거를 이제 안 사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전자도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뭐 한다든지 혹은 대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여라는 것은 전자도서를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재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재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중고를 구입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고를 사는 거하고 새 책을 사는 거하고 뭐 크게 가격 차이가 나봐야 뭐 50% 50% 정도잖아요. 50% 가격으로 중고를 사는 건데 그게 그거 해봐야 뭐 많아봐야 5만 원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교재를 사라.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교재 복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복사하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돈은 돈대로 또 복사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한번 보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교재는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남아 있어요. 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뭐 궁금하다 한번 다시 한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한번 필요할 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또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누구한테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교재를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시고 좀 종이 교재 사셔가지고 줄도 긋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결국에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교육을 받는 것은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또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이제 긍정적인 걸로 얘기를 이제 하자면 교재가 있어야 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뉴스인가요? 다큐멘터리인가요? 그거를 보니까는 디지털 화면을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종이로 보는 거하고 그 학습 능률에 좀 차이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저는 종이를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디지털 교재를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종이 교재가 좀 효율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실험적으로 실험 데이터가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실험에서 이 종이 교재가 효율이 좋다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종이 교재 구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기말고사를 위한 독서 방법, 정답은 아닌데 저의 방법인데 저의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